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가축이 무더기 폐사하고 농작물도 타들어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서울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4살 된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 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가 버스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오는 27일 미국에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미군 유해 6구를 송환한 이후 11년 3개월 만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시험 비행을 하던 도중 추락했습니다. 올해 초 인수한 최신형 헬기인데 조종사와 승무원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젯밤 열대야 속에서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요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복이었던 어제 전국이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더위 탓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손님들 많이 줄었어요. 200명 빌린다면 요즘에는 한 100명 정도.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입니다. 기상청 공식 기온은 섭씨 30도인데요.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내뿜는 열기 탓에 일부 도심에선 이처럼 3, 4도 더 높게 기온이 측정됩니다. 한강다리 안에는 지친 시민들의 피신처입니다. 싸우신 거예요? 우리 그냥 물 조금 간식, 계란, 도마도 곱게 간식 조금 갖고 와요. 이맘때면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에선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만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옛 한강을 관광지로 바꾼 동굴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으네요.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체험하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한반도가 절절 끓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한반도 북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남쪽에서 더운 공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5km를 기준으로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아래 위로 겹겹이 덮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기압 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무더위에 힘든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닭과 돼지 같은 가축들도 무더기로 폐사하고 농작물은 화상을 입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13년째 닭을 기르는 김광수 씨는 쾌청한 하늘이 야속합니다. 무더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기르는 닭 2만 5천여 마리 가운데 3천 마리가 하루아침에 폐사했습니다. 체열을 배출하는 방법이 호흡밖에는 없으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죠. 더위에 지친 돼지는 아예 축사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헐떡입니다. 폭염으로 올여름에만 전국에서 79만 마리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농작물도 무더위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굴은 벌써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이런 선풍기나 그늘막마저 없었다면 한낮에는 작업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창 자라야 할 딸기 모종은 줄기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40년 가까이 딸기 농사를 지은 이멍구 씨는 요즘처럼 지독한 더위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시설을 안 하면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찌러질 정도예요. 지금까지 발생한 농가 피해액만 42억 원 규모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또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 폭염 피해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에 사람은 물론 가축과 농작물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중순인데 전력 수요가 벌써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거리. 타들어가는 떼약볕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아이쇼핑 하면서 이렇게 땀도 식히면서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니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전력 수요는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빠르게 늘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오후 5시쯤 8,638만 킬로와트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틀 연속 여름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작년 말 전망한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까지 더해지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작년에는 체감을 못하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학습된 효과가 있어서 올여름에는 에어컨을 좀 작년보다 더 쉽게 틀게 되면서 정부는 원자력 발전 가동을 늘려 최대 1억 71만 킬로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정비 중인 원전 등 발전 설비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이 다음 달인 만큼 남은 7월 동안 전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폭염 속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홀로 남겨진 4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어린이집 측은 해당 어린이가 차에 있는지 몰랐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4살 김모 양은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등원한 지 7시간이 지나도록 어린이집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가 등원했는지 부모에게 확인하는 전화를 했고 아침에 등원했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김양을 찾았습니다. 김양은 차 안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방치됐던 겁니다. 어제 동두천 낮 최고 기온은 32.2도였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모두 내린 줄 알았고 김양이 안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스에서 아이들을 인솔한 교사와 운전기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양의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시에서 해병대 헬기 한 대가 부대 내 10m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5명이 숨졌는데 사고 헬기는 올해 1월 해병대에서 인수한 최신 헬기였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의 군 비행장 활주로. 사고 현장을 가리는 검은 가림막이 쳐져 있고 군 차량과 소방차 등이 대기 중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46분입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한 대가 10m 상공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화재가 나 탑승자 6명 가운데 45살 김모중령 등 5명이 숨졌고 부상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 중이었다고 해병대는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마리논 헬기 2대를 올해 1월 인수받아 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국산 헬기 수리온에 연료 탱크와 통신장치 등을 추가해 만든 마리논은 해병대가 45년 만에 구축한 자체 항공 전력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병대는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14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당시 실무자들부터 소환해 이르면 이번 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2주에 걸쳐 작성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당시 문건 작성에
기무사 영관급 장교 등 14명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만든 위수령 검토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의 문건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후 지난해 3월 3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이들 중 실무자급 인사부터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특수당 관계자는 어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아무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자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무사를 비롯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문건 자체를 받았을 때 바로 검토에 들어갔고 해당 문건은 처음 보자마자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의 늑장 대응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해당 문건을 불분명하게 보고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문제지만 당시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청와대도 아니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 번에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문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장관의 4월 보고 때 문서를 받지 못했고 지난달 문서를 받았을 땐 바로 검토에 들어갔는데 상황 파악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점증적으로 내용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재 마련 중인 기무사 개혁안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독대 보고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권력기관으로 행세해온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됐던 개각이 8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무사 문건 논란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임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또는 5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합니다. 시기는 7월 말로 예상됐지만 현재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휴가 일정도 고려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대통령 휴가 이후인 8월 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지사 출마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환경부, 법무부, 산업부 등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부처 업무 성과에 대해서 파악한 만큼 청와대도 일중심과 추진력 여부에 역점을 둔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늑장 보고 지적을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개혁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현 국방장관 개인에 대한 질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에 집중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 가운데 하나였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력 후보 1명이 빠졌으니 다른 당권 도전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개각 결과가 곧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였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예상을 깨고 불출마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는 상황이라면서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에게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 해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재헌절 경축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각이 돼야 움직일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한 지 불과 2시간 만입니다.
김 장관은 또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자신의 탓이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 장관은 친노 친문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변수였습니다. 애초 후보군이 20명에 육박했지만 현재까지 박범계, 김진표 의원만 공식 출마할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것도 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변수인 이해찬 의원은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고심 중이신 건가요, 지금? 나는 뒤에서 인터뷰 안 해. 김 장관이 불출마를 확정지으면서 이 의원을 포함해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박영선, 최재성 의원의 입장 정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그런데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교수 시절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 접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인 1인당 100만 원 초과의 금품 등을 받은 의혹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강원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었던 KPGA 투어 프로암 골프 대회.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 신분이었던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제보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교수나 공무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측은 이에 대해 1인당 실제 접대 금액은 118만 원이 아닌 60여만 원 정도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를 통해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계파 싸움으로 골마터진 자유한국당을 수술할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계파 논쟁과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벌써부터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만장일치 박수로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고질적인 당내 계파와 인적 청산을 내세운 김 위원장. 잘못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잡한 당내 사정만큼이나 갈 길도 멉니다. 당장 당 대표 등을 뽑는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계파 갈등이 예상됩니다. 10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친박계 의원들과 내년 초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복당파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에 좀 더 무게를 둔 가운데 전당대회 시점에 따라 관리형이냐 정권형이냐 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도 크게 달라집니다.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내며 노무현 책사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을 놓고 여권의 친노 인사들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 대수술에 들어간 김병준 위원장의 첫 숙제는 함께 한국당을 혁신할 비대위원 선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계파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이 또다시 드러난 것인데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러시아와 또 다른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000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입이 금지됐지만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정부는 민간업자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석탄이 통관된 뒤였고 북한산 석탄은 시중에 유통까지 됐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며 이번 거래가 민간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석탄이 통관되고 유통될 때까지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함경북도를 돌아봤는데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전소는 30년 동안이나 건설하고 있고 온천시설에서는 냄새가 난다며 태도가 틀려먹었다면서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이후 3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랑천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어르고 겨루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경로하시오.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된 보고가 없어 직접 현장을 찾아와 보니 낡은 시설과 엉망인 현장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한 겁니다. 해변 호텔 건설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내부 미장은 엉망이고 지지대도 나무로 대충 얼기설게 만들어놨습니다. 근처의 온천 휴양시설은 더러운 욕조에 천장에 조명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소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절하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본 함경북도 경제시설만 모두 8곳으로 당 간부들에겐 경로를 하면서도 일하고 있던 주민들에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당위원회가 당 방침을 접수하고 집행한 태도가 매우 틀려먹었다고. 정호본들의 수준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방의 색깔과 크기도 다양하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기대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간부들의 군기는 잡고 주민들은 결속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마음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다음 주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이 최저임금 상승에 격분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여 추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하여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입장차만 확인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더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불똥이 학원에도 튀었습니다. 학원생을 데려와서 빵 기술을 가르치던 제과점이 더 이상 실습생을 뽑지 않겠다고 하면서 학원생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20년간 한 곳에서 빵을 팔아온 조모 씨는 앞으로는 학원 실습생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진 최저임금을 주면서 빵 기술을 가르치고 일도 시켰지만 매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력이 없어진 탓입니다.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낫지 할 필요가 없죠. 그만하면 안 써야죠.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불러주는 빵집이 줄어들면서 미래 제빵사인 젊은이들의 고심도 커졌습니다. 시스템들을 시험하기에는 그들이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4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결국 편의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월 평균 편의점 매출에서 현재 점주가 챙기는 수익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들과 조카까지 나서는 등 가족 경영을 해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남는 게 없어갖고 실제주고 그냥 먹고만 사는 거야. 다 그만두고 나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거야.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고령층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의 미화원들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은퇴 후 겨우 얻은 직장인데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60 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데 딴 데 어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벌이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휴게 시간을 늘리는 편법 운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10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시 반부터는 우리가 무임금 무노동인 거예요. 여기서 잠그대는 거예요. 상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는 미화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뭐를 하겠어요. 또 이거 하는 거죠. 저임금 고령층은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부터 없어질 거란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이 위급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일이 하루 30만 명이 오가는 수원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고모 씨는 그제 오후 수원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으니 영무원을 불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마침 승강장 벽에 붙어있는 비상벨을 확인한 고 씨는 곧바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경향이 없어서 그냥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 꾹 누르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비상벨 역시 작동을 하지 않아 영무원한테 직접 뛰어간 뒤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서 그래서 선배가 이제 영무원분한테 직접 말씀드리러 직접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영무원분이 오셔서 이제 그 조치를 해주시고.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게도 지하철 엘리베이터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승객들이 비상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지속적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끊어주게 돼 있거든요. 기계다 보니까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폭염으로 응급 환자 발생이 많은 요즘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길을 가던 여성이 택시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택시를 번쩍 들어올리고 이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다급한 순간에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밑을 살펴봅니다. 택시 아래에는 50대 여성이 정신을 잃고 깔려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순간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택시 근처로 모여듭니다. 경찰관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택시를 번쩍 들어올리자 다른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재빨리 구해냅니다. 경찰관이 피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구급대원들은 피해 여성을 조심스레 구급차에 싣고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번 사고는 좌회전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성을 들이받은 택시는 10m 정도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덕분에 피해 여성은 빨리 치료를 받게 됐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60대 김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요즘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몰카에 대한 공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남성이 숙박업소에 몰카를 설치해 무려 4년 동안이나 몰래 객실을 훔쳐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숙박업소에 몰카를 설치해 객실 내부를 몰래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서초구 등에 있는 숙박업소 3곳을 돌며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몰카를 통해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컴퓨터에 저장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0월부터 4년 동안 저장해놓은 영상만 2만여 개. 그동안 숙박업소 주인도 투숙객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TV 스피커 쪽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 한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당시에도 객실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체크카드 해외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결제는 취소와 결제 승인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빼돌린 금액이 무려 34억 원이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한 오피스텔 안에 모여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은 뒤 죄를 추궁하는 모습입니다. 주범 최 씨를 비롯한 51명의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은행 체크카드로 결제와 취소를 반복했습니다. 그 뒤 은행이 체크카드 거래 취소 승인은 오전에, 결제 승인은 오후에 하는 시스템상 허점을 노려 입금된 취소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34억 원을 챙겼습니다. 승인하고 취소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무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게 마치 정상 거래인 듯해서. 최 씨 일당은 지인들을 통해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계좌를 모으고 인출책을 따로 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매입 취소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최고 한 5억 원가량도 수익을 올리는 범행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마약과 고급 외제 차량을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은행 거래 시스템은 현재 개선된 가운데 경찰은 최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망간 공범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쓰레기장이나 다를 바 없는 작업장에서 엉터리 한약을 수십억 원어치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국내 한 제약회사의 대표도 있었는데요. 불법 한약에 버젓이 품질 인증 마크까지 달았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건물 안은 마치 쓰레기장 같습니다. 잔뜩 쌓여 있는 것은 각종 한약재입니다. 한약 제조 기기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고 제조에 사용된 물은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무허가로 한약을 만든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약 제조하신 거예요? 제조업자 정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주먹 구구식 방법으로 한약 117톤을 만들었습니다. 시가로는 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진 한약품은 제약회사에 엄정한 공정을 거친 것처럼 꾸며져 전국 50여 개 약재상에 팔려나갔습니다. 제약회사 대표는 정 씨가 만든 한약에 버젓이 품질 관리 기준인 GMP 마크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GMP에 맞는 설비도 갖춰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 대표는 이런 비용을 점검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사액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정 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뒤엔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이는 포트홀이 생기곤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포트홀을 밟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갑작스러운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옆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물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차량 전면에 물이 튀어 시야를 가립니다. 도로 위에 움푹 파인 구멍, 이른바 포토홀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평택에서 5톤 트럭이 포토홀에 빠지면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가다 보면은 그 포토홀이 나타나면 갑자기 피할 수도 없고.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포토홀 사고는 1,650여 건. 발견하기도 대처하기도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한가운데 포토홀이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토홀은 빗물이 스민 도로에 차량의 하중이 더해져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깁니다. 땜질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파손된 차량은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타이어가 터지기 때문에 실제 그 포토홀에서 발생한 손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보상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올 때는 속도부터 줄이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특검이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의 차택과 차량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새벽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구치소에 수감된 도 변호사를 불러 연이틀 조사한 특검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본 피의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긴급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어제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씨는 드루킹 일당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되자 경공모 회원이었던 윤모 변호사 등에게 돌려준 바 있습니다. 특검 측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드루킹 김 씨를 모른다고 해명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씨가 이끌던 경인선 회원들과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경선 현장에서 의례적인 사진이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2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부산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진행된 날인데 김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경인선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앞서 드루킹을 모른다고 해명했던 김 의원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선 현장에서 수많은 지지자들과 찍은 사진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경인선과는 교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봤다면서 드루킹과의 연락 과정도 밝혔습니다. 대선 전 드루킹이 만나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의례적인 답변을 2번에 걸쳐 했다는 겁니다. 이후 대선이 끝난 뒤까지 드루킹이 문서 파일을 보냈는데 열어보거나 답장을 하지도 않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김 씨가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러일 전쟁 때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113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무려 150조 원에 이르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해상 크레인에 달려있던 줄이 풀리자 유인 잠수정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심 434m 지점에 다다르자 육중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 이름으로 보이는 알파벳 철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 돈스코이호입니다. 돈스코이호 탐사를 추진해온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침몰 113년 만에 선체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돈스코이호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이르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일그룹은 조만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을 국내외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물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구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견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 우리 신청을 해야 돼요. 소유권도 아직 법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돈스코이호의 발견으로 보물선의 실체가 밝혀질지 앞으로 진행될 탐사와 인양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는 2달 넘게 화산 분화가 이어지면서 흘러내리는 용암을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바다 위 관광 보트에 용암 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23명이 다쳤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가 계속되고 있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 흘러내린 시뻘건 용암이 바다와 만나면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근처에서 보트를 타고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던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용암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파편들이 우박처럼 쏟아진 겁니다. Actually exploded about 300 yards in the air. Particles of the lava actually landed on the vessel. 보트 지붕에는 농구공만한 구멍이 났고 크고 작은 파편에 탑승객 23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찰과상이었지만 허벅지 골절상을 입은 20대 여성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verybody was calm and listened to directions that were given so that we could extricate the one patient who was seriously injured. 전문가들은 용암이 바다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폭발을 일으켜 파편이 수킬로미터까지도 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하와이 방제당국은 화산 주변 지역에서 관광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 손님들을 유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스튜어드십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즉 스튜어드처럼 국민연금 같은 투자자는 고객 재산을 자기 돈처럼 여겨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 규범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달 말 도입됩니다.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활동도 지금 도입 단계에서는 지금 포함하지 않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주주 권리만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경영진 면담 등 비공개 대화를 진행합니다. 2020년부터는 개선하지 않는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외부에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입에 앞서 국민연금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코드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시민단체는 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은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2004년 개봉해서 7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던 슈퍼히어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14년 만에 돌아온 히어로 가족은 역대 애니메이션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봉영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엄마가 된 일라스티걸은 히어로, 아빠 인크레더블은 3남매 육아로 분투합니다. 14년 만에 돌아온 슈퍼히어로 가족은 육아와 부부관계라는 현실적 소재를 통해 다른 슈퍼히어로물에 없던 공감대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고무몸과 괴력, 초스피드, 투명인간, 자기장 보호막 등 만화적 상상력과 화려한 볼거리가 화면을 장식합니다. 무엇보다 무한에 가까운 초능력을 가진 슈퍼베이비의 능력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그게 재미를 더합니다. 정략 결혼의 전통으로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파키스탄 남자가 미국 여자와의 연애와 이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 주연을 맡은 배우의 실제 러브 스토리로 인종차별과 문화 차이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현실 로맨스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교회와 형제 같은 친구를 잃고 회의에 빠진 목사 데이빗이 부당한 교회 철거 명령에 맞서 믿음과 신념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시리즈 신은 죽지 않았다의 세 번째 영화로 개인 신앙의 문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신앙인에게 용기를 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손이 많이 가서 하기 싫은 일도 이렇게 하면 금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별별 대회 다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앞장서 잡초를 베는 사람과 초시계를 들고 따라오는 사람. 대체 뭘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바로 러시아에서 열린 잡초 베기 대회 모습입니다. 길이 100m, 폭 2m인 레인의 잡초를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베어야 한다는데요. 이거 보통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겠는걸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민중에 이 흑인 소년들은 없었나 봅니다. 14살 이 흑인 소년은 얼마 전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던 중 경찰에게 체포된 건데요. 이들이 무기를 소지했다는 잘못된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체포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요. 흑인 소년들의 얼굴에 총을 들이대고 폭력을 행사했다네요.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특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야구장을 뒤흔들 시원한 홈런 한 방. 여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 몰아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야구장에 먼지 회오리가 출몰한 건데요. 당시 학생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네요. 약 30초간 계속된 이 회오리에 사람들은 악마의 먼지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 기상청에서는 장마가 종료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광주 36도, 의성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 모두 짙어지겠습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에서는 오늘도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세종과 충북에서는 오전에, 영남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동해안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청주 35도, 광주 36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은 계속될 텐데요. 더위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